지금 세계 곳곳에서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있고 그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그것도 매우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까지 거기에 지금 부안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국민들은 안보가 생명입니다. 자, 안보 전문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요시사계의 강철 이빨이죠. 김종대 전 의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사실 잘 안 보는 게, 자주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고 평화롭다 이런 얘기 딱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계속해서 무슨 이슈가 있는 글쎄, 제가 좋은 일로 방송 나올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김종대를 굶어 죽이는 게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 또 굶어 죽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한번 글쎄 해보겠습니다.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슈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의 참패를 막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정당에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선거는 다 나를 통해서 뭐 만들어지는 거다. 내가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분위기 보니까 슬슬 아닌 것 아니 같아요. 벌써 꼬리 자르게 해가지고 뭐 별 맞아요. 의미 없는 선거라고 벌써 뭐 온통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책임 같은 얘기를 해야 뭐 좀 이게 뭐 그 다음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러는데 아이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네.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 전에는 되게 중요한 선거다. 뭐 우리는 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건 내가 하는 선거다. 이렇게 놓고도 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안면 못쓰는 거예요? 그게 좀 돼요? 나 그게 된다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어떤 그 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퍼블릭 서번트. 네네. 일종의 어떤 자기가 공공관리자라는 의식이 있다면은 네. 이럴 때 자세가 낮아지고 자기 성찰이 들어가겠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익을 자기의 어떤 사유화된 어떤 이익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퍼블릭하게 보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터레스트에 관심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에 자신을 맞춰서 스스로 그 속에서 존재를 우위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공직의 자세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정파와 어떤 파당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 어렵게 했나? 아니.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랑 다르다. 그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거 같아요. 아니,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김행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더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네.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드라마틱한 엑시트다. 얼마나 드라마틱해 이게. 참 진짜 청문회 때 딱 박차고 나가가지고. 멋있어요 아주 그냥 참네요. 완전히 니들은 지져라 난 집에 간다. 거기다가 행방불명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경찰에 빨리 실종 신고하라 그랬잖아 내가. 아니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무슨 일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실. 아니 그래가지고 빨리 보호해서 이거 경찰에 빨리 실종 신고해야 된다 지금. 여가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왜다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엑시트 한다 그랬다고 본인이. 그랬죠. 난 그게 불길하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호해 드려야 된다 지금. 뭐 자꾸 청문회 따지고 있어. 잠깐만, 그러더니. 이거 얘기 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불길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잖아 지금 이게. 내려와요? 그나마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맞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이게 그나마 거고. 수습한 거야. 본인한테도 얼마나 명예롭고 좋아. 오히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을 아니야 계절이요. 윤동주 시인이 생각나는 계절 아니요? 윤동주? 뭐가 생각나요?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그걸 내려놓는 변으로 썼잖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던데? 제가 어제 가을 공원에서 네. 오랜만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벤치에 누워봤어. 제가 노숙자 분위기가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게 이제 윤동주 시에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젖어서 살며시 눈을 감았는데 네, 살며시. 낙엽 하나가 떨어져 내 얼굴 위에 살포시 앉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아, 이 가을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구나. 오. 무언가 속삭이고 있구나. 네. 그럴 때 이제 분뜩 눈을 뜨니까 네. 김행 후보자의 사퇴변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써 있는겨, 이게. 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게 이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 우리 여러 사람 가을 타는구나, 지금. 이렇게 된 해피엔딩이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셨겠네. 왜? 네, 더 극단적으로 안 가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네. 근데 보니까 문학 청년이시네요. 뭐 살포시? 눈을 사르르 감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 얼굴에?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계절인 말을 걸어올 때 귀를 여십시오. 가슴을 열어요. 예, 우리가 왜 저 괴물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괴물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린 괴물이 아니에요. 아니 계절이 말을 걸어온대요. 세상에. 나는 우리 의원님하고 안지 좀 됐지만 이런 표현을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저 정말 원래 멋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계절이 말을 걸면 대답합니까? 아, 그렇죠. 그 속삭이는 소리를. 속삭이는 소리. 예. 자, 남자들이 계절 탄다 그러더니 정말 타는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김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한시름 나왔겠지만 김해 후보자의 고난은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손절 분위기를 가겠죠, 그러면? 네? 손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김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손절해야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다른 뭐 또 임명직 공직에 진출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다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가서 당직을 맡는다거나 네. 이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안녕님께서 아침부터 웃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정말 웃고 살아야죠. 웃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 그럼요. 우리가 뭐하러 우울해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말이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야 국민을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네. 예. 우리 모든 것에 혈압을 자꾸 이렇게 올리게 하면서 막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지 말게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죠. 예. 자, 요거 얘기할게요.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좋았으면 네. 김행 후보자 아마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 이게 기가 꺾인 거예요. 참패하니까. 네. 그것도 뭐 신승이다 이랬으면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패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딱 손절하고 정리하는 분위기를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옳아요? 아, 이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러려면 뭐하러 임명을 해가지고 네. 그 개고생하고 강서구청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호 이제 씨를, 예. 제가 정치를 노태우 대통령 때 국회 들어갔으니까 30년 정도 이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변의 진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한 명제입니다. 뭐예요?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로 우리 한국 국민은 권력이 오만해질 때 반드시 심판한다. 이 진리는 깨지지가 않는구나. 네. 그건 보수나 진보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 이게 저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독성과 어떤 폭주로 그냥 시민을 무시하고 선거의 판을 깐다든지 아니면 국민 무시하는 어떤 부적절한 후보자가 오히려 국회 와서 뻔뻔하게 이렇게 볼 때 이 권력은 오만해졌구나. 우리 국민은 그건 반드시 심판한다. 네네네. 이거 정치인들이 제대로 새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번에 그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가 또 확인되는데 이상하게 여의도가 그 교훈을 자꾸 잊어먹더라. 거기만 가면은 조금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어쨌든 이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가 지금 서로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행보가 이제 반대 행보겠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친명계들이 좀 힘을 얻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일단은 이준석, 유승민 등이 지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일제히 언론에 나와서 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18% 맞추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기가 있네, 진짜. 내 말이 뭐가 틀렸냐. 그리고 이준석 없이 선거 치르니까 어떻구나. 일말꿀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아주 염장을 지르는 말은 골라서 하고 있거든.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그러고 네. 바로 나오고 지금 인터넷 봐요. 그 유튜브 조회수 빡빡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당보다 더 시원하게
지금 까고 있어요. 정권을 조지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네네. 아니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빨리 이제 헤어질 결심. 아 진짜 그럼 당이 헤어질 결심이죠 이거는. 신당 생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길들이는 듯한, 그거 봐, 내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네네. 이러는 듯한 느낌까지 와. 국민의힘의 비주류의 그 발언들이. 그들은 이제 힘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같이 간다, 뭐 에이 무슨 그 되지도 않는 말을 합니까 그래. 그 짝은 포용할 기회를 이미 잃었다. 그 시간을 이미 놓쳤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야당 쪽은 네. 저번에 가장 큰 분기점은 이영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부결이에요. 네네. 이게 결정타예요. 그게 오랜만에 이제 야권 전체가 네.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했거든요. 이균용 대법원장 그 부결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구분보다는 이게 어떤 야권 전체가 오랜만에 활력을 띠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형성한, 내가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그러네, 진짜. 근자에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뒤이어서 더 중요한 언론에 많이 안 나갔지만은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네.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 흐름, 하루에 이루어진 시퀀스, 네. 요 흐름은 오랜만에 야권이 조금 시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선명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극복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정치의 판을 짜나가는 네. 오랜만의 상승세입니다. 그 전까지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뭔 말을 해도 네. 무슨 하나도 안 정책을 먹혔지. 발표해. 오늘 서민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정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다 듣고 있다 기자들이. 그런데 백현동은요? 대정동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언어 구사가 안 됐던 분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는데. 뭔 말을 해도 그러고 뭘 먹히고. 해도 방탄용이고 네. 뭘 해도 그냥 이렇게 식으로. 되니까 네. 사실 내가 대표라면은 난 진즉 사퇴했어요. 그 정도로 옷소리가 안 섰어. 그랬는데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나오는 네. 요 1년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이 그 전하고 좀 달라. 힘이 실렸어요. 네. 힘이 실린 데다가 네. 내가 이거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마하트마 간디가 간디까지 나와요. 영국의 압제대응한 소금 행진이라는 거래. 소금에 과도한 세금을 걷어 인도인들이 소금을 못 먹게 생겼으니까 네. 그걸 세금을 거부하면서 바닷가로 행진해서 거기서 소금을 직접 만들어. 오. 여기에서 이제 간디가 이겨.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그 세금을 철회하고 소금을 보급하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간디가 죽음을 넘어 사선을 넘어 그러면서 이제 승리자로서 했던 연설이 있는데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이 말이요. 적대와 원한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민생으로 경쟁하자. 이 메시지가 평화주의자의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주의는 승리한 평화주의의 메시지인데 그렇죠. 내가 거기서 유사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언어 구사가 되는구나. 네네. 자기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 취임하고 처음이라니까. 그러면서 야권이 자기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 전체도 또 이게 하나의 대우로 네. 뭉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단일 대우로 지금 움직이고 우리가 있어요. 차이를 넘어서서 그동안의 감정적 앙금을 넘어서서 이제서야 야권이 자기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구나. 그렇죠. 나는 그 느낌이 들고 이게 바로 상승세다. 어허. 이게 바로 정치의 효능감이 오랜만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래서 대법원장은 효능감이 모가지 딱 잘라버리잖아. 네, 맞아요. 이런 게 실력과 이 자존감을 보여줬다는 데에 대해서 야권의 지금 공기가 괜찮더라고. 그렇죠. 아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쫙 모여라. 네. 이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식은 성공한 기획으로 지금 와서 평가가 그렇죠. 되는데 다시 평가할 여기서 수 민주당이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또 안에서 정파 논리의 정치에 연장전할 겁니까? 그럼 안 되지. 지금 민주당은 진보, 개혁, 미래로 가는 세력의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맏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 내에서조차 또 정파의 어떤 분열적 프레임에다가 네. 이제 어떤 시민사회와 어떤 야당들에 대해 가지고 네네. 정말 아직도 옛날에 친문 따지듯이 그렇게 또 정파 정치 또 하실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5년간 헌법 개정도 못했고 선거법 개정도 못했고 네. 노란봉투법도 못 만들었고 방송법 개정도 못했고 네. 그 정치 또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제는 개혁의 맏형으로 맨 앞줄에 서셔라. 네. 지난 촛불 집회 때도 맨 뒷줄에 서 계셨었다. 그러나 과실은 다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정권 내주고 이 정치 또 하실 겁니까? 자, 이 정치?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아주 피를 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원식 네. 장관 발언 중에 이런 게 어저께 이게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발언에 놀랄 일도 이제 별로 아니 놀랐어요. 장관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수시간 내에 북 장사정포 괴멸시키겠다, 화력전 수행 체계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94년 서울 불바다 소동 이후로 네. 우리 군이 늘상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요? 늘상. 네. 수도권 최대 위협이 장사정포인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하마스가 로켓을 한 5,000발 정도 발사했어요. 5,000발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한 시간에 17,0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상공에만. 그래서 그 장사정포 위치를 찾아내 가지고 네. 2탄, 3탄을 발사 못하게 제압해버리는 걸 대화력전이라 그래. 화력전. 예, 그거를 이번에 하마스 로켓포를 보면서 한 말인데 이것까지는 늘상 해왔던 말이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했는데 다른 심각한 말이 있는 거죠. 뭐요? 남북 군사합의서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장평화라 그러고. 아니 그런데 이건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네. 게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 21건의 평화협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건이 다시 대규모 전쟁은 재발이 돼가지고 무력화됐어요. 네. 한반도 정전협정은 지난 80년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장기적으로. 그 대규모 전쟁을 막아낸 성공한 규범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성공 요인이 뭐냐? 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이 뭐냐? 바로 DMZ 비무장지대라는 완충구역을 만들고 이걸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남북 군사합의서는 네. 그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 이 완충구역을 더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합의서란 하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 훈련금지구역,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휴전선에 있는 넓어지나? 비무장지대 완충구역보다 네. 조금 더 넓어졌어요. 장점이 넓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정전협정 이래로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남북 군비 통제 규범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정전협정 효력까지도 계속 위협을 받아서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을 잘 지키는 협정이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연간 200회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2건밖에 없다고. 그것도 사소한 거. 예.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완성품이 남북군사합의서인데 이게 없어지면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근데 왜? 이게 네. 위협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북한의 강경파에 힘이 실려서 네. 북한에도 하마스 같은 극단주의자들 강경파가 있거든. 진짜요? 예. 외교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네. 그런 자들이 이제 북한 내에서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네. 가장 심각한 얘기가 여기서 나가는데 이 군사합의서가 파기되면 네. 그 전에 남북 간에 합의한 게 하나 더 있어. 뭐요? 4.27 판문점 선언이요. 맞아요. 예. 거기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우리가 합의해 준 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확성기를 중단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대북 전단 풍선에 실어 보내는 거를 우리가 국내법으로 막은 게 있어요. 그때 막았어요. 그때 막았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연쇄적으로 깨진다고.
그건 시간 문제거든. 남북 합의서가 깨지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게 전체가 가짜 평화기 때문에. 아니 신현식 장관이 근데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걸 무력화하게 되면 효력 정지라면 북한에서 그럼 우린 4.27도 파기하겠다. 그리고 파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 가짜 평화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20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왜 생지옥이었느냐. 네. 남북이 같이 밤에 확성기를 틀면은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 소음공에다가 네. 양쪽에서 같이 틀어져. 오른쪽 귀 왼쪽 귀가 같이 다른 국적의 방송이 윙윙거려 봐. 밤새도록. 거기에다가 밤에는 그랬는데 낮에는 깨보니까 어디 탈북자 단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경찰하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전단을 날려 쌌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옛날에 북한이 풍선을 맞추려고 고사총을 쏴서 그 총탄이 연천군 면사무소에 떨어지고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했다가 응사를 안 하면 또 책임 추궁을 받을 바에 군이 155mm 포를 북한 진지에 발사하고 그랬다가 대북전단을 겨우겨우 금지시켰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보수 정권 때도 이 대북전단 탈북자 단체 단속하려고 무지한 애를 먹었어. 맞아. 그걸 못하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법으로 했다가 얼마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삭과 괜히 들고 자경단을 만들어서 탈북단체 쫓아다니면서 니들이 왜 우리 목숨 위협하냐고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단속했어. 이게 다시 또 그걸 또 이게 해야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3년 전에 네. 김여정이 남북 그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건물을 폭파시켰는데 네. 그때도 빌미가 된 건 대북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사합의서로부터 남북 간의 합의에는 우리의 전략적 안정을 기하고 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백령도 연평도의 NLL 부근에 우리나라 서북해역에 5개의 섬에 사람이 사는데 네. 이게 그 훈련금지구역 평화수역을 군사합의서에 만들어 놓은 뒤로 네. 조업 시간이 늘어나고 조업 구역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군의 통제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올해 꽃게가 풍어କି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걸 일컬어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군사 합의서가 없어지면 북한이 이제 위험해지는데 그 포에 밀봉해놓은 그 덮개를 벗겨버리고 네. 진지를 개방하면 네. 포가 이제 상시 겨누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어머나. 그러면 합참이 군사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해군 시켜가지고 이 일대 군사 대비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어민들 다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틈을 노려 중국 어선이 싹쓸이해가는 이 뻔한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난 너무 걱정인데. 이게 뻔한 스토리가. 좋아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다 됐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며칠 전부터 지상군이 곧 가자지고 이스라엘이 투입한다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마스의 초청장이다. 거긴 부비 출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을 쓰네. 전기, 수도, 다 끊어버리고 식량, 에너지 다 끊어버려가지고 총마저 이렇게 하는 거야. 총마저 죽을래, 굶어 죽을래. 지금 이 작전이 돼버린 거죠 이게. 큰일 났네. 그리고 이러면 인도적 위기가 초래되니까 네. 국제사회 비난이 따르는데 네타냐후 총리 답변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어떤 도덕적인 요구도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인도적인 차원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우린 이미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 향연이 그러네요. 이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전쟁. 가장 더러운 전쟁. 네. 이런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비참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지. 괜히 일하는 적이다 말이나 한마디 더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한마디 했잖아요. 바이든 쪽하고 조금 이렇게 또 손잡고. 아니, 일본이 중립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전쟁 거 아니에요? 초에.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전략 쓸 겁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이스라엘 국기 나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진짜요? 기독교 단체들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거 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경솔한 거라고 생각해. 참 내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아니 군사 퍼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드론 정찰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안보는 저 우리의 적들과 경쟁자의 상실감, 분노, 믿음의 체계,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게 진짜 안보야. 맞아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안에서 저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그 상실감, 분노, 굴욕감을 이해를 못해서 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진짜 안보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달린 겁니다. 네. 근데 기계 정보 뭐 드론 많이 띄우면 된다? 우리가 GPS 차량에 다니까 길은 어두워지잖아. 네, 맞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면서 상대방을,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게 이게 위기였던 겁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아이고, 함께 네.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